안녕하세요. 안녕 못하시죠? 뭐 이따가 임생 그 기술이사 얘기를 듣고 저희가 체크를 하겠지만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잖아요. 임생 기술이사는 지금 뭔 시스템으로 내정을 했으며 5개월, 6개월 동안 뻘짓한 거는 그거죠. 결국에는 일을 뭐처럼 못한다. 그거밖에 없는 거고 왜 선택을 했고 어떻게 설득했으며 홍명보 감독은 그러면 왜 갑자기 2, 3일 만에 생각이 바뀌었으며 나다. 빌드 없이 라블 피아나 형태와 비대칭으로 백스리 변형을 가져갑니다. 이러한 빌드업을 통해 프로젝션에 의해서 상대 측면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산 현대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벤투 감독 때처럼 빌드업을 통해서 미드필드에서 프로페셔널 진짜 너무 이분한테 죄송한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롱볼을 사용해서 아니 왜 여태까지 반대하다가 수시간 만에 갑자기 바뀌었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달라니까. 홍 감독님을 제가 미리 제가 바로 이제 위원장으로서 이제 시작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바로 외국 감독을 바로 이제 유럽 출장을 하게 됐습니다. 들어와서 홍 감독님을 이제 만난 거죠. 그 전에는 제가 홍 감독님을 접촉할 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접촉할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자, 오늘 임생 기술이사 발표 요약. 홍명보 감독 선임했어요. 자, 그 다음에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이유 9가지. 자, 그 다음에 임생 기술이사의 동선 정리. 그리고 협회장에게 위임받아 스스로 공정하고 절차에 따라 선임함. 이게 저는 아직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말이죠? 투명하게 그 다음에 한국 축구에는 백스리 라볼 피아나가 어울린다. 홍명보는 어떻게 선임했냐고 하니까 7월 5일 경기 후 23시에 집에 찾아갔다. 그리고 임생 기술이사는 울산을 응원하겠다. 또 있었네요. 울산 K리그 빌드업 1위. 울산 팬들 죄송합니다. 자, 현재 K리그 1 1위는 김천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임생 기술이사가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홍명보 감독을 내정했으며 그간 왜 협회는 결국에 5, 6개월 동안 시간을 허비하면서 뭔가를 하다가 도대체 그럼 무슨 일을 한 거냐? 시스템이 부재한 가운데 홍명보 감독을 선택한 이유, 홍명보 감독을 선택한 이유 다 9가지 일단 얘기하긴 했어요. 이게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이건 얘기를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그간 거절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을 하다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2, 3일 만에 어떤 본인의 의사를 바꾼 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설명을 못했습니다. 풋볼리스트 김종용 기자였던 걸로 보이는데 아니 그걸 물어본 게 아닌데?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홍명보 감독이 현재 대표팀에 적합한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본인의 이유를 설명했으니까 이것도 하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게 자, 어떤 절차에 의해 홍명보 감독이 선임됐나? 나왔잖아요. 협회장에게 위임받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대로 스스로 선택했다.
협회는 그간 전강위 포함 뭘 했나? 죄송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 홍명보 감독을 이는 무엇인가? 9가지 이유가 나오긴 했어요. 이건 이따 한번 다시 체크해보죠. 홍 감독이 거절 의사 피력하다가 바뀐 이유는 설명 안 했습니다. 이임생 기술이사에 절실함은 피력했죠. 홍명보 감독이 적합한 인물인가? 뭐 나름 설명했습니다. 연령별 대표팀과 연계 나름대로 설명. 그리고 대한민국 대한민국 감독도 연봉을 비슷하게 받을 자격이 있다. 뭐 이거는 틀리지 않아요. 좋은 감독이면 연봉 많이 주는 게 맞으니까. 네. 이게 다야. 아, 여기에 또 그거 있었구나. 외국인 코치 붙일 거. 2명. 오늘 내용은 이게 다예요.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약하면 5개입니다. 이거 아주 제 자의적인 판단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청희 형이랑 환희 형 얘기도 듣지 않았고, 주원이 형이랑도 지금 얘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핸드폰도 안 가지고 들어왔거든? 그냥 듣고 봤을 때는, 이거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게 어떤 뉘앙스를 보면 그거예요. 그 전에 나는 홍명보 감독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사실 홍명보 감독을 내정했다는 얘기는 하지 마라! 라는 얘기로 들리고, 결과적으로는 협회장에 그냥 대리인으로 나온 이임생 기술이사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정도의 절차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정당성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마드리드 가서 이거 만났겠죠. 그래서 요식행위가 아니냐고 물어봤는데도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일정을 어떻게 공개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가졌느냐라고 물어봤는데 협회장한테 위임받았고 정혜성 기술위원장한테 다 전력강화위원장한테 받은 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스스로 선택을 했고 회장님한테는 아직 보고하지 않았다. 실제 어떤 프로세스로 뭐가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임생 기술이사는 일단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브리핑을 하시기에는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언변을 가지지 못했다. 그리고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몽규 협회장 그냥 대리인으로 나온 것밖에 안 되겠는데요? 제대로 설명을 하나도 못했잖아요. 뭐 사실 그간 5, 6개월 동안 뭐 했냐에 대해서는 할 말 없죠. 그냥 죄송하다는 얘기밖에 없으니까 이건 그렇다 쳐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자, 이거 설명 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뭐 했냐? 이거는 뭐 사실 어쩔 수 없어. 할 얘기가 이거밖에 없잖아. 죄송하다. 그렇잖아요? 네. 선택한 이유 얘기했어요. 이거 얘기 안 했고요. 뭐 이것도 얘기하긴 했습니다. 3개나 얘기했네. 저는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임생 기술이사는 이거를 설명할 생각이 없으신 건지, 설명할 능력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전혀 우리가 궁금한 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홍명보 감독이 제대로 선임됐는지랑, 그 다음에 홍명보 감독이 여태까지 그렇게 거절 의사를 피력하다가 2, 3일 만에 바뀐 이유, 이게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라볼피아나 이런 거는 나중에, 지금 우리가 무슨 축구적으로 어떤 축구를 할 건지 그거는 나중에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경기를 보면 알 수 있어. 홍명보 감독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도저히 이거는 이 답답한 마음이 해결이, 뭐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해소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홍명보 감독을 선택한 9가지 이유 있었죠. KFA 철학과 게임 모델 연계, 오케이. 리더십, 오케이, 인정.
뭐 우리나라 축구 레전드기도 하고 K리그 우수선수 발탁 컨디션 연령별 대표팀과 연계하면 좋지. 그 다음에 외국 감독 대비 성과 출중하다? 잘 모르겠어요. 자, 이거 적어봅시다. 자, KFA의 9가지 이유. 임생 기술이사. KFA 철학, 게임 모델 연계. 인정하겠습니다. 리더십, 오케이. 그 다음에 K리그 선수 발탁. 그 다음에 뭐 컨디션, 국내 선수 컨디션, 그리고 연령 대표. 뭐 오케이. 자, 외국 감독 대비 성과 출중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대표팀 레벨 지도 경험 중요. 대표팀 어쨌든 맡긴 맡았으니까 오케이. 대표팀에서 실패도 경험했었다. 실패했죠. 오케이. 자, 다른 외국인 철학 입히는데 시간 필요. 네? 자, 체류 시간 확보 확신할 수 없다. 이거 본인들 능력 부족 인정. 마음에 안 들지만 마음에 안 들어도 지지해달라. 협회 만관부. 이거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외국 감독 대비 홍명보 감독이 성과가 출중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리그 차원에서 우승이 있었고 울산 HD를 이끌어가면서 어쨌든 울산이 뭐 그 타이밍에 전북이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외국 감독 지금 우리가 리스트업 됐었던 감독이 진짜 어느 정도 진지하게 논의가 됐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과가 출중한지 전혀 모르겠고요. 뭐 이건 했고 자 그다음에 다른 외국인 감독 철학 입히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계약 기간 27년까지 뭐 지금 홍명보 감독 27년까지니까 잡고 주는 거 아니야. 모든 대표팀 감독의 철학을 입히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홍명보 감독의 철학이 우리 대표팀에 입혀져 있나요? 이분은 그러면 뭐 한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감독 대비 철학을 입히는데 시간이 뭐 줄어드나? 물론 뭐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죠.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체류 시간 확보 확신할 수 없다. 이거는 본인들이 설득해야죠. 그 다음에 사실 이거는 이제 결국에 홍명보 감독 얘기를 들어야 돼. 홍명보 감독 인터뷰가 듣고 싶다. 왜 마음을 바꿨나?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연고 없지만 해외팀 좋아하잖아요. 사실 뭐 그들 입장에서야 야 쟤는 뭐 한국에서 뭐 저기 부천 살다가 지금 서울에서 일하는 애가 뭔 런던 팀을 저렇게 좋아하냐? 라고 하는 사람도 클럽 레벨에서 감독을 하다가 어떤 감독이 명확하게 이유 없이 그 다음에 시즌 중에 대표팀으로 간다 그러면 화가 납니다. 울산 팬들 그리고 K리그 팬들은 무슨 뭐 감독 예비 창고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저는 사실 더 좋은 제안이 왔을 때 그걸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이러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럼 왜 그렇게 굉장히 아주 강력한 거절 의사를 피력하다가 뭐 때문에 바뀌었는지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분은 설명을 안 하시고 이인생 기술이사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대표팀 축구 감독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감독 자리라는 건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걸개 시위한 그 다음에 화환 보낸 그런 울산 팬들은 뭐가 되는 것이며 이거 제 의견입니다. 랩추조균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의견이에요. 저도 랩추조균에 소속된 어떤 출연자 중 한 명으로서 저는 클럽 레벨의 감독도 직업 윤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중간에 협박을 받아서 나간 게 아니라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간 황선홍 감독이 임시 감독을 했었던 건 연령별 대표로 감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고 그 선택이 잘못됐고 뭔가를 떠나서 할 수 있는 선택이다. 김동훈 감독 지금 쉬고 있었잖아. 오케이 된다고. 근데 지금 홍명보 감독은 K리그에서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 빌드업은 1위지만 순위로는 울산 팬들 죄송합니다.
어쨌든 리그에서 지금 시즌 중에 있는 감독이에요. 근데 그 감독을 데려왔으면 그냥 죄송하다는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었으면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고 왜 마음을 바꿨는지 홍명보 감독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홍명보 감독은 아직 인터뷰를 안 했으니까 오케이 그렇다 치고 이임생 기술이사는 왜 이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무슨 본인의 감정의 호소를 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 축구협회의 그 우리나라에 굉장히 축구 쪽에 열정을 갖고 고스펙인 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실무진 분들은 여전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겠죠. 당연히 그렇고 제가 아는 바도 그래요.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위에 이 어르신 분들이랑 진짜 제가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축구인 출신 분들 진짜 일을 이렇게 못할 수 있나? 아니 우리나라 어디 저기 축구협회가 어디 무슨 동네 협회도 아니고 근데 동네 협회 만들었죠 이분이. 오늘도 정몽규 회장 이야기는 뭐 사실 어찌 보면 정몽규 회장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기자 질문에선 거의 나오지도 않았어요.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임생 기술이사가 먼저 얘기했어요. 먼저 본인이 제가 한 겁니다. 아직 회장님에겐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분 잘못 아니고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라고 밖에 그런 아니 누가 쉴드 쳐달래? 왜 갑자기 정몽규 회장 커버를 본인이 치세요?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임생 기술이사는 어떤 느낌이냐면 아 이거 그냥 총알바지 하러 나오셨구나. 이임생 기술이사는 본인의 어떤 그 의견과 본인의 감정을 이야기하실 분이 아니라 여기 브리핑이라면 협회 전체 의견을 종합해서 공식적인 어떤 프로세스와 선임 이유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계속 본인 얘기를 하시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되는 거는 그냥 정몽규 회장은 앞에 나올 저기는 없으니까 와가지고 대신 얘기한 거밖에 안 돼. 그분 이거 받았다며. 협회장에게 위임받았다. 제가 이임생 이전 수원 감독이셨죠. 지금 기술이사 이임생 기술이사랑 개인적인 친분 같은 거 없는데 제가 어쨌든 축구인들에 대한 평을 여러 가지 듣잖아요. 저분 정말 진짜 아주 부드럽고 착한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이임생 기술이사가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이게 되게 아주 좀 재추정이 들어가 있는 건데 정말 이거 그냥 누군가의 의견을 대신 얘기하러 오신 거밖에 안 돼요. 이분이 뭔가 언론 플레이나 본인의 어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야. 즉 그 얘기는 이거 그냥 제가 봤을 때 정몽규 회장 대리인으로 나온 거예요. 이거 우리가 설명 듣지 못한 부분 어떤 확실한 이거 뭐 본인은 법무팀에게 조언을 구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 명확하게 다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임생 기술이사가 해외에 가서 그분 대면 인터뷰하고 그 일정 말고 일정 몰라도 돼요. 우리가 예전에 왜 코로나 처음 있었을 때 막 트래킹 해가지고 그 사람 그 어디 돌아다녔는지 막 문자 받고 그랬잖아. 별로 안 알고 싶어요. 그거 말고 확실하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 명확한 설명을 들어야 되고요. 이거 여전히 거절해서 필요하다 바뀐 이유는 어떻게 설득했는지는 이임생 기술이사가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홍명보 감독 인터뷰를 듣고 싶습니다. 뭐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건지. 어차피 지금 이임생 기술이사 얘기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요 정도예요. 이게 다야. 그 9가지 이유 있잖아. 얘기했던 거 이거. 요 얘기를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맹이가 없었기 때문에 의미 없는 인터뷰였습니다. 정확하게 뭐 사실 어떤 감독과 인터뷰를 했는지 어떤 감독이 1순위고 2순위였는지 이거를 밝히는 거는 저는 뭐 상황에 따라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국내 체류에 문제가 없는 감독도 있었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 감독보다 홍명보 감독을 높게 평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시스템이 명확하게 있는 어떤 협회였다면 그 시스템에 대입해보니까 홍명보 감독이 낫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 시스템이 우리가 봤을 때는 붕괴돼 있잖아.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은 무슨 법률적인 정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전당위가 파행적으로 만들어졌고 위원장이 사퇴하고 대거 5명 정도가 나갔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것이며 그들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이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납득할 만한 시스템인지 이해가 안 가잖아.
근데 무슨 라볼피아 백스리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팬들이 뭘 듣고 싶어 하는지 전혀. 그 라볼피아나 백스리에 대해서는 장코치와 함께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일정이랑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뻔해요. 가서 뭐 했냐? 확실하게 만난 거 맞아? 홍명보 감독 내정돼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예상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분을 만들고 싶은 거야. 저 이렇게 갔고요. 언제 호텔 도착했고요. 언제 11시에 만났고요. 그 전까지 홍명보 감독 만난 적 없고요. 만날 기회도 없었고 거기서 마드리드에서 어떻게 움직였고 그러니까 우리 딴 거 했다고 의심하지 마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맹이가 없다 그러는 거야. 그거 알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 아니 가서 딴짓 했겠어? 지금 이 상황에? 그건 의심하지 않아. 근데 도대체가 무슨 이 진짜 그 법무팀에게 이관한 이거는 정확하게 맞는지도 설명을 안 했고 이거 똑같은 얘기 계속하게 되잖아.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가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날짜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급작스럽게 마음을 바꾼 것인지, 어떤 것에 의해서 설득이 된 건지, 그 다음에 울산 HT 팬들에게 지금까지 했었던 얘기는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지으실 건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네. 이게 주중에 리그 경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홍명보 감독은 인터뷰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선임된 9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들었어요.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이 확실하게 확보됐는지,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그간 거절했던 홍명보 감독을 설득했는지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